같이 봅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축물 대지는 4m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라. 도로에 접하는 것은 2m 이상이죠. 틀렸죠? 2번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흘렸죠. 요거 외의 구조물이 아시겠죠?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 틀렸죠? 요 시설물이 아닙니다. 요거 외의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 맞는 겁니다. 3번 바합이 5천 이상인 밑에 농산물 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됐죠? 요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죠? 네. 말 그대로 이것은 식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고유의 건축법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번 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맞죠? 예. 답 4번입니다. 5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의무적이다. 아니죠. 원칙은 동의지만 동의받기 곤란해요. 그러면은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랬죠. 주로 언제?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된다. 이때는 심의 거쳐서 지정해서 공고할 수가 있다. 31번 특별건축구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1번 개특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특별건축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하는 곳인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하지 못하는 곳이므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2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유사는 지정신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죠? 예, 30일이 맞는 겁니다. 3번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부터 몇 년? 5년. 이 5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5년 이내에 그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특별건축구역을 해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착수 5년입니다. 4번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법상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걸로 본다. 용3위는 제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제외. 틀렸죠. 5번에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설치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한다. 아니죠? 통합 적용한다. 예. 통합하여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은 2번입니다. 31. 자, 32번부터는 주택법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 주택면적은 50 이하이다. 그렇죠. 2번에 단지형 연립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5계층까지 가능하죠. 예. 3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 포인트가 아파트야. 아파트. 뭐라고요? 아파트. 그러니까 32번 보면 우리가 이제 원룸형이 있고요. 원룸형이 있고 뭐가 있었죠? 단지형이 있다.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 세대 다 되죠. 원룸형은 연립하고 뭐만 돼요? 다세대. 그러니까 얘는 얼마까지? 아까 나왔듯이 50제곱미터 이하까지.
얘는 얼마까지? 85제곱미터 이하까지죠. 아파트는 원룸형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돼요? 50 이하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85가 틀린 겁니다. 4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요. 5번에 자, 앞에 걸 빼버리고 뒤에 걸 먼저 볼게요. 원룸형 플러스 도시형 외 원룸형 플러스 일반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이 안 되지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서는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또는 준주거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답 3번입니다. 33번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짓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1년이 아니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가 없다. 연도가 2년입니다. 2번에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선고받고 당연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가 퇴직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습니까? 아니죠.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3번에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맞죠? 요건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지만 요거 다시 한번 책 보면서 두 개만 정리할게요. 140페이지 보시면 140페이지 쌍가로 3번에 가로 3번과 4번 그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번도 4번도 잘 나와요 시험에. 지금 질문은 4번이지만 3번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죠? 예. 두 개. 5번에 리모델링 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의 가입 발선 등 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등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리모델링은 안 들어가죠. 지역조합 내지는 직장조합입니다. 아시겠죠?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그리고요 옆에 보니까요 조합원 가입은요 리모델링과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맞는 것은 34번 지역 또는 직장 조합의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대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군구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맞죠? 2번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그쵸? 충원 가능하고요. 3번에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가 있고요. 4번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해도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가 있다. 5번에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 원래 있는데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제외한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답 5번이죠. 35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 건설 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은 누구 승인? 시도 대장의 승인 받고요. 2번 사업 주체가 분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 공고 몇 공고? 1공고 승인 받고 몇 년? 5년. 2공고가 2년이죠.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틀렸죠? 답 2번입니다. 209가 2년, 109는 5년. 3번에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죠. 4번 사업 주체가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게 뭔지 뭐 공사계획 신고, 뭐 착공 신고, 뭐 착수 신고. 그러니까 건축법상과 거의 흡사하죠. 5번에 토주공은 국장으로부터 승인받죠. 그러니까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승인권자 찾아가서 뭘 받아라? 사용 검사도 받아라. 그러니까 당연히 토주공은 국가토주공은 국장에게 승인받죠. 그런데 이들 또한 누구 찾아가서?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를 받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매도 청구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2번 사업 주체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모든 법 다 똑같아. 시가. 3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 이상이죠. 95%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대신 이제 80% 이상 95% 미만은 다르죠. 4번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얼마 이상? 3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5번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80%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이들을 제외한 그 이후에 취득한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37번 주택건설 사업의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44페이지 있습니다. 144.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법상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 건폐율 X. 건폐율은 안 들어가요.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몇 프로? 6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한다. 맞죠? 그죠? 60% 이하이므로. 60% 이하죠. 그러니까 60%에 그 다음에 3번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합니다. 맞죠? 예, 그거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입니까? 공개 추첨이잖아요. 공개 추첨.
그렇죠? 뭐라고요? 공개 추첨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사업 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뭐라고요? 기부 체납한 걸로 본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된다. 허용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1번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특별시로 이전한다. 틀렸죠? 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외한다. 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입니다. 특별시 제외 안 됩니다. 답 1번. 2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맞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 맞죠? 4번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번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는 다 안 주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39번입니다. 농지법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유권자가 있죠. 소유 39번이죠. 소유권자나 또는 임차권자한테 너 왜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느냐 그 얘기잖아, 그죠? 뭔 농지죠? 유휴농지입니다. 농지. 그러니까 여기 휴경농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누가 시 군구청장이 이렇게 하면 직권이 되는 것이고 직권 아니면 이건 뭐요? 직권 또는 신청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직권할 때 직권. 직권할 때는요.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테니까 어째 놀고 있는 농지인데 그죠? 신청 받는 거야. 그냥 뭐 절차 없겠지만 이럴 때 내가 지정하겠다고 얘기죠. 그 직권으로. 그러면 이때는 직권일 때만 절차. 얼마 내에?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다시 거꾸로 얼마 내에? 7일 이내에 통지해서 지정해 버립니다. 이때 대리 경작자의 그 원칙은 누구로 정하나? 원칙은 이제 우선적으로 누구 지정하느냐? 바로 농업인, 농업법인. 두 번째 예외. 농업 생산자 단체 또는 학교 등이죠. 그 지르는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수확일로부터 얼마 내에? 2월 내에. 수확일로부터 2월 내에 수확량의 몇 프로? 10%. 안 받으면 뭐 한다고요? 응당한다. 이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1번 시군구는 직권으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유휴 농지를 경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2번에 지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쉬는 땅이니까 그렇죠. 한번 대리 경작자는 농업 생산자 단체 학교 그 밖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아니죠. 우선적은 누굽니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에요. 서로 계약서 쓰면 되는 겁니다. 만약 따로 정한 게 없다면 몇 년? 그때는 3년이면
따로 정했다면 그거 정한 대로 하고 없다면 아예 3년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게 4번이죠. 대리 경력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5번에 대리 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월 이내에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을 뭐라고요? 해야 한다. 40번 농지 보존 부담금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1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 농지 보존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된다. 그러니까 농지 허가든 신고든 협의든 다 냅니다. 그런데 일시사용 허가 협의 신고 그러니까 일시사용은 원상 복구하기 때문에 그건 안 내겠죠? 2번 농장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당연히 환급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환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국가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니까 행정청이니까. 여러분들 맨 마지막 장 170페이지 있어요. 거기에 3번은 환급, 4번은 감면. 환급, 감면 다 나왔죠. 4번에 농장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3, 3%죠. 가산금을 부과하죠. 5번에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의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 보존금을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반드시 내야 됩니다. 허가든 협의든 신고는 무조건 내는 겁니다. 일시사용 허가, 일시사용 협의, 일시사용 신고든 일시사용만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원상 복구하기 때문에. 원상 복구 비용이 더 들어가고 또 원상 복구는 농지의 전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하나만 잠깐만 수정할게요. 지금 보니까 또 아까처럼 내가 좀 그런데 여러분들 37페이지 보니까 아까 전에 그거 보세요. 2번 지문이 아무리 내가 냈지만 좀 애매해. 자, 왜냐면은 잘 봐요. 책 봐요, 책. 잠깐 책을 봐봐요. 책을.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조금 내가 좀 실수해 있는 것 같은데. 자, 책 보시면 144페이지 봐요. 보시면 그 박스 안에 2번. 자, 책 봅니다.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용적률 60% 이하니까 60% 맞긴 맞죠, 그죠?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얼마냐면 이게 30% 이상 60% 이하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30% 이상 60% 이하 범위 내에서 해서 그죠? 그 정한 금액 30%다 40%다 딱 정했다면은 그죠? 정했다면 그 사이에 정했다면 그 정한 면적을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냈는데 약간 뒤끝이 좀 그래. 자, 문제 보겠습니다. 37번 2번. 자,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의무적으로 나오려면은요 뭐 대통령령 다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60%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어차피 30에서 60% 범위 내에서 정한 그 이상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는 60%는 얼마나 가능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것이 전에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기출문제 보고 했는데
기출 문제에 다음 전 틀린 것 해가지고 60을 얼마로? 70으로. 게다가 70%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급해야 한다. 요거를 내가 숫자를 60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70은 우정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바꿔냈지만 요걸 맞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그래.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요? 30에서 60 사이에서 대통령이 정한 그 면적 이상을, 이렇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거를요, 2번을 70% 했다가 4번을 공개 시점 맞게 했다가 2번 답했다가 내가 4번 내가 바꿨어요, 이거를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2번 정답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해도 너무 지문이 길어. 그래서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